고3 3월 모의고사 화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화작 같은 경우는요, 우선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 문항 하나하나를 뜯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화작이라는 선택 과목이요, 크게 3개의 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지문은 화법, 두 번째 지문은 화법과 작문, 세 번째 지문은 작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볼 텐데 화법입니다. 주로 이렇게 화법 요 영역에서는요, 발표 또는 강연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우선 일단 우리는 오늘 여기에만 충실합시다. 자, 이 발표는요, 원예 동아리 학생의 발표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될 거고요. 자, 발표자가 원예 동아리 학생이고요. 청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일단 문단 나누기를 하면서 갈게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부장 땡땡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있을 접붙이기 실습에 앞서서 부원 여러분께 접붙이기의 개념과 목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발표의 목적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이 발표 목적은 실습하기 전에 접붙이기의 개념과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접붙이기는 서로 다른 두 식물의 절단면을 이어붙여 하나로 만드는 농업 기술입니다. 접붙이기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접붙이기에서 뿌리를 남겨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를 대목이라 하고, 대목에 이어붙이는 다른 나무를 접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 개념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붙이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묻고 청중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또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접수의 품종을 계량하는 것입니다. 자, 접붙이기의 목적이 바로 접수의 품종을 계량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기를 때 병충해의 내성이 있는 대목을 사용하면 대목의 영향으로 접수가 자라는 방식이나 접수의 형태가 조정됩니다. 자, 목적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는 부분 부연이라고 하죠. 그 결과 접수의 품질이 개선되고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일단은 청중은 원예 동아리 부원 친구들이 청중이 되고요. 친구들에게 하는 거지만 발표라는 공식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하기에 어울리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탱자나무를 대목으로 귤나무를 접수로 삼아서 접붙이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실습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요. 화면을 제시하면서 화면이니까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순서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나와 있고요. 화면과 같이 접수는 밑부분을 잘라낸 후 비스듬히 깎아줍니다. 대목은 줄기가 흙 위로 5에서 10cm 정도만 남도록 윗부분을 잘라낸 후 표피에서부터 안쪽으로 1cm 정도 지점을 가릅니다. 자, 표피에서 안쪽으로,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표피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둘게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대목에 갈라진 틈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또 한 번 화면 제시 나오고 시각자료 등장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자료를 활용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 유의할 점이 나옵니다. 화면과 같이 대목과 접수의 관다발 형성층이 맞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성층은 그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화면에서 확대된 부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화면 제시하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새로운 시각 자료가 아니라 기존의 시각 자료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화면 제시. 이 화면에서는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에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과 아래쪽 중 어떤 쪽이 접붙이기가 잘 된 걸까요?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례를 비교할 수 있게 하죠. 맞아요. 위쪽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자, 화면을 가리키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쪽과 같이 관다발 형성층이 잘 접합되지 않으면 대목의 물과 양분이 접수로 전달되지 못하니 유의해 주세요. 자, 유의할 점과 더불어서 자, 접합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실패,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접수를 대목에 끼워 넣은 후에는 대목과 접수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끈으로 세게 동여맵니다. 그리고 접합 부분이 마르지 않게 비닐로 가려주면 접붙이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요. 과정의 방법을 쓰고 있죠. 과정의 방법을 통해서 접붙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붙이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또 확인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이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실습 때 성공적으로 접붙이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이 나왔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비언어적,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것은 언어가 아닌 표정이나 또는 행동 등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준언어적은 언어적 표현에 수반되는 억양이라든지 또는 성량, 목소리 크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개념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5번 답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적절한 걸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답은 3번이고요. 중간중간에 질문하면서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각각의 틀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언어적 표현 나옵니다. 근데 발표 순서와 상관없고요.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 안 나왔습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자,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표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환기하는 부분 없고요. 경험을 환기해서 관심을 유도한다라는 건 첫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데요. 뭐 전에 우리가 이걸 같이 했는데 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라고 얘기하는 게 경험을 환기하는 게 되겠죠. 자, 문제를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자료 1, 2, 3입니다. 자, 접붙이기 과정을 여러분도 글로 봤지만 그림으로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목에 갈라진 틈으로 접수를 넣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대목 같은 경우는 탱자나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수 같은 경우는 귤나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둘을 접목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탱자나무가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 부분만 잘 보세요. 자, 지금 얘가 대목이에요. 대목에 갈라진 틈 사이로 접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을 때 이렇게 체관과 그 다음에 물관이 되도록 일치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세 번째에서 이게 잘 된 사례, 이거는 잘못된 사례가 되겠죠.
3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고요. 자료 3을 활용해서 대목과 접수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자료 3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3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관다발 형성층이 대목과 접수의 관다발 형성층이 잘 접합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 게 자료 3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봐두셔야 되겠죠?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맞닿게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형성층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3번은 형성층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2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2번과 3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3번의 자료 3을 활용해서 잘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3번 문제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학생 1이 아버지를 도와서 젖붙이기 한 적이 있는데 라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시들었어.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이유인 것 같아.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어떠한 점이 잘못됐었는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학생 2는요. 탱자나무와 귤나무 말고 또 어떤 식물이 가능한지 궁금해.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루지 않은 정보라고 얘기하죠. 다루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요. 다른 예를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 되겠죠. 학생 3은요. 젖붙이기를 한 뒤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들은 적이 있대요.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없어서 아쉬웠어. 발표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더 알아봐야 되겠어 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겠다라는 뜻이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4번입니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라는 거는 학생 1에서도 학생 3에서는 없고요. 학생 1에서는 이 부분이 추론이겠죠. 아마 1에 1에서 추론 1에 1에서 이런 것 같다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근데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말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학생 1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추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고요. 학생 3은 추론이 없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 3, 4, 1, 2, 3, 5번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시험을 보러 갑시다. 그러면 영상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화작 그리고 작문 영상 올리겠습니다.